예, 2024년 행정출 문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1의 이 사례는 실제 행정사 업무에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할 때 이러한 사례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또 이해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문제 1은 읽어보시고요. 물음 1의 어떤 질문 사항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점짜리 문제니까 이 물음 1에는 두 개의 논점이 있죠. 을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 법적 성질을 설명해야겠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사례의 을.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이 되는지 검토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A 시장이 을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 처분에 있어서 갑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이 되는지 검토하라. 이제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논점이겠죠. 그래서 20점인데 뭐 배분이 뭐 8점, 12점, 10점, 10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물음 1의 문제의 두 개의 논점은 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을의 영업자 지위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을 하면은 어떻든 간에 일단 결론은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법적 성질을 달랑 적어주는 것보다는 신고의 어떤 개념을 일단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개념은 행정절차법상 제40조에 규정된 개념을 이제 적어야겠죠. 즉 신고란 국민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의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알리는 공법 행위. 뭐 이게 이제 행정절차법 상의 제40조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적 성질은 대부분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 크게 이건 기계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신고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까지 12개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뭐 2, 3회 정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2025년도 시험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고의 의의와 신고의 법적 성격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신고의 법적 성격은 성질은 행정청의 별도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 완결적 신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출생 신고하면은 바로 이제 이게 뭐 서류만 구비가 되면은 이렇게 완료가 돼요. 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그런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이제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신고를 수리해야만 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 이제 그 식품위생법상 신고, 지금 이 사례에 보이는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그러니까 이제 허가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 신고를 수리해야 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이제 행정청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 두 가지의 어떤 법적 성질이 있다. 신고에는.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을의 영업자지 승계 신고는 식품위생법상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그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걸 갖다가 해야 돼요. 우리 타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건축 관련 신고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식품위생법상 식품 제조, 뭐 식품 판매 이런 건 다 설사 그게 신고라 하더라도 일정한 심사 후에 이 신고를 수리할지 말아야 할지 행정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논점인 그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 이건 말 그대로 그 행정절차법 제 2조 4호 제4호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도 제9조는 자연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제9조를 갖다가 참고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당사자 등은 기본이 되는 행정절차법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와 함께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은 결론은 이제 A 시장이 을의 영업자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할 경우 자연인인 갑은 이제 자연인인 갑의 영업자 지위는 을에게 승계되어 상실되므로 갑은 A 시장의 처분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처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이렇게 물음일은 이제 풀이할 수가 있고, 물음이 A 시장이 을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 불수리 처분에 앞서 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행정 절차론에서 중에서 거의 40점 또는 많게는 60점까지 차지하는 행정절차법은 대부분 나오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처분의 사전 통지 지겹도록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역대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도 지겹도록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먼저 그러면 이것도 20점짜리인데 딱 두 개로 나눠지네요. 이제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이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절차법을 될 수 있으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대부분의 조문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까지 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제외하더라도 법은 행정절차법 조문은 대부분 뭐 엄청 많은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달달달 외우면은 굉장히 뭐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40점짜리를 다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이나 행정절차론을 시험을 쳤지만은 다 고득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주로 조문을 위주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절차법 21조 사전통지 원칙은 뭐냐면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이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의견 제출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의적이 아닌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절차상 위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딱 적어줘야죠. 사전 통지를 안해할 수 있는 경우, 즉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세 번째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제 이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임의적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의를 동시에 적어줘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다면 이제 사안을 검토해 보면은 A 시장이 의뢰 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서 의뢰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예외적인 사전 통지를 이제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사전에 의뢰에게 불수리 행정 절차법 제21조 사전 통지 사항을 통지해야 됩니다. 이 불수리에 대해서 만약에 불수리하게 된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과거에는 이유 북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냥 쉬운 말로 이유 제시. 예. 이유 제시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있죠. 즉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어떤 처분이든 간에 일단 이유는 제시해야겠죠, 당연히. 하지만은 이것도 원칙이 있으면은 또 예외가 있는 거죠. 예, 이유 제시가 제외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처분의 이유 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뭐 이런 사항이라든지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원칙과 예의 이제 이유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진짜 2024년도 행정 절차법의 문제는 정말 12개년도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2025년도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행정사 개업한 다음에 또 필요한 그런 아주 좋은 지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안을 검토하면은 이제 두 번째 부분 처분의 이유 제시 부분 이제 말 그대로 신고 불수리는 을에게 처분의 이유 제시를 생략할 예외적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을에게 구체적인 불수리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유 제시 없이 불수리하면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죠. 당연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답안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말로만 하냐? 제가 이거 좀 정리해서 이제 다시 정제된 강의와 함께 강의 파일과 함께 에, 제가 전자책을 출간할까 지금 생각 중이기 때문에 저작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답안은 이 블로그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동영상으로 올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